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예술선단 크로스 내일의 항해 캠프를 기획한 작가이자 그리고 기획자 그리고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신민준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좀 기획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 사업을 같이 기획하기 위해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었는데 이제 부산이 제가 고향이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좀 질문을 좀 던졌었던 것 같아요. 왜 이동해야 하지? 어떻게 보면 부산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부산이 살기 좋은데 부산이 뭐 좋지 않아서 이제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고 저도 어떻게 보면 대학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작가 활동 때문에 서울에 계속 좀 머물고 있었는데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역으로 좀 돌아가 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 소멸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엔 청년들이 어떠한 지역에서 더 뭔가 자본이나 인프라가 집적된 곳으로 가는 것들이 청년들의 이동이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역 소멸인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정답인 걸까? 라는 얘기들을 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좀 경험하면서 이제 참여자들과 함께 좀 경험하면서 좀 새로운 뭔가 경험이나 이야기들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랩의 구성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많이 사업들에 참여를 해봤었는데 청년예술인 사업에 그럼 항상 이제 멘토링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멘토링이 어떠한 이제 저의 욕망이나 관심사들보다는 이제 기관이 설정한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 혹은 좀 현장에서 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오게 되고 그것들을 좀 수동적으로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다 보니까 좀 랩을 좀 구성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선택권들을 참여자들한테 좀 주어지고 나에게 관심사가 맞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좀 이제 내가 탐구하고 싶은 주제에 좀 가까이 있어 보이는 사람, 멘토들이죠. 그분들을 좀 탐색하고 같이 뭐 이야기도 나눠보고 초반에 탐색 경험들을 겪으면서 그 랩에 참여하게 했고 랩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각자의 되게 다양한 예술적 리서치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워크샵, 누군가는 같이 글쓰기, 누군가는 스터디 이런 방식들을 좀 해가면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멘토들과 함께 찾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설계를 했었고 스스로 뭔가 성장하거나 리서치하기를 좀 바랬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은 일단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이 사업에 예비라고 하는 말이 좀 붙어 있는 것처럼 예비예술이라는 말이 좀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제 꼭 그럼 어떠한 예비예술인이나 청년예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규정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꼭 성장해야만 하는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질문들을 좀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성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미숙한 규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떠한 뛰어난 성취를 얻는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뭔가 상장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청년예술인 사업에 좀 깔려 있지 않나? 라는 좀 삐딱한 시선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 내가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성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각자의 성장의 정의가 분명히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그 성장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다. 그럼 그 성장의 정의가 뭘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경력을 쌓는 게 어디한 유명한 곳에서 혹은 좋은 곳에서 이제 전시를 하거나 발표를 하는 것들이 로 성장을 정의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방법론을 통해서 그 질문들을 어떻게 형성할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떠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뭐 워크샵을 계속 진행시키거나 아니면 특강을 계속 하거나 그런 방식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면서 이제 계속 자율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설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번에 이제 영도 문화도시 센터랑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시간들을 한 달 정도 저희가 영도에서 레지던시처럼 좀 머물 수 있게 되면서 좀 그 과정들을 좀 잘 설계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성장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그 성장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이제 역량 강화 워크숍이나 특강을 듣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가 성장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지도 잘 모르겠어서 저희가 조금 고민했었던 것들은 자율적으로 뭔가 예술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동료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장보다는 우리에게 좀 더 얘기가 필요한 것들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하는 권은비입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에서 멘토 제안을 좀 받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도 멘토구나라고 네, 생각이 좀 들었고, 멘토가 아니라 멘티로 한번 언젠가는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쉽지 않겠지만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이면 어쨌든 일종의 뭐랄까요, 권위라는 게 생기거든요. 멘토라는 이름 아래. 그런 것들이 좀 작동하지 않은 방법은 어떤 것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서도 저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에 기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실 작업은 홀로 할 수 있는 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맥락에서 아무래도 이제 예술 작업을 홀로 해 나가는 건 상당한 외로움의 시간, 그리고 어려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동료 또는 친구,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작업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주최 측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예비예술인과 예술인의 구분이 유의미하진 않다라는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이제 경험이라는 게 사실 경력이 돼서 누군가는 예술인으로 불리고 누군가는 예비라는 이름의 예술가로 불리는 것 자체에서 오는 조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역시 저도 어쨌든 멘토라는 이름으로 참여를 했지만, 그리고 설사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창작자가 저에 비해서 경험이 적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어떤 나와는 다른 집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함께 창작 활동을 하는 창작자로, 그리고 동료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프로젝트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몸과 심리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무의식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갖고 해야 작업하고 있는 윤서연 작가입니다. 기대하는 거는 크게 목적이 없었고, 일상생활에서의 변화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계속 내가 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좀 생활의 변화가 있고, 또 새로운 환경이 좀 필요했다고 느꼈었고, 그리고 작업을 계속 멈추게 되는 거예요, 상반기 동안은.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 변화가 일단은 필요하다 해서 이제 떠나게 됐어요. 뭔가 기질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던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가 강사도 하고 요가도 하면서 뭔가 움직임들이 굉장히 제약이 많이 되거든요. 그 동작 하나하나에.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언어들이 세계에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쪽 세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이 외부에서는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근데 영도에서는 그것들을 뭔가 조금 벗겨낼 수 있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움직여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돌아온 것 같아요. 요가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작업보다. 그러니까 작업은 불편한 걸 계속 건드리면서 가야 하는데, 요가를 하면 사실 불편한 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계속 없어져서 작업을 하면 안 되나? 작업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영도에 가서는 조금 내가 너무 그걸 목적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이 안 됐구나 라고 그냥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이것도 뭐 바뀔 수도 있는데 뭔가 그 기운이 조금 바뀐 것 같다고 느껴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영도에서는. 일단 몸에 질병이 있었고, 근데 그 시기 되게 불편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당연시되는 시스템 안에서 계속 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기가 지났을 때 몸에 기형종이라는 그 지름이 8cm인 어떤 괴물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제거를 했고 또 난소를 한쪽을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심리를 알아차리려면 몸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예민해지고 심리도 뭔가 예민해지고 하니까 몸의 반응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계속 알아차리고 포착해내는 강박이 생겨서 이제 요가를 시작하게 됐고, 근데 요가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어, 내 언어야 하면서 작업의 모든 언어들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가 뭐 서적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느꼈던 이미지의 연상들 뭐 그런 것들을 작업에 많이 끌고 왔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작업의 언어에서는 오히려 그 기형적인 것들을 더 발동시켜야 나의 모습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유롭게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타 지역에 이동하는 그 기차를 타고 오거나 혹은 운전해서 오면 이미 신체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뭔가 힘이 빠졌을 때 작업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역에 이동하는 게 되게 그때 부산에서 작업했을 때가 처음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작업실에서 뭔가 안 풀렸을 때 뭐 술을 먹거나 아니면 막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요가를 엄청 하거나 그랬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동하는 것만 했을 뿐인데 작업이 자연스럽고 뭔가 해방되는 느낌이 있었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친구들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보였던 친구들한테 제안을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고 소설도 쓰고 있는 강상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한 곳에서만 살다 보니까 느껴지던 답답함도 있었고, 또 제가 성향상 뭔가 이동을 하거나 체험을 할 때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끼는 기질도 있다는 걸 알아서 이런 캠프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운 좋게 그 소식을 알게 되었고, 또 제가 만 29세거든요, 올해로.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영도의 어떤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저에게는 뭔가 비탈길과 해무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버스를 타고 골짜기를 넘어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게 되는 풍경은 한마디로 제가 살던 서울과에서는 볼 수 없는 분명히 새로운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구 유출할지 뭐 노인분들이 많으시다랄지 뭐 그런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오히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저도 좀 일부러 말을 걸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답해주고 물어봐 줬던 기억이 있고, 또 이 캠프에 대해서 얼마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환대를 받았고 궁금함을 이렇게 또 질문을 받았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또 제가 살고 있던 곳이 동삼동이라서 거기가 초중고등학교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또 학생들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좀 활기를 느끼기에 제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캠프 끝나고 나서 제가 지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역에 뭔가 인프라가 없다는 막연한 생각?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좀 가는 걸 꺼려하거나 생각 못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서 무언가를 만들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또 그들과 친해지고 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나도 여기서 무언가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인프라라는 게 꼭 창작에 있어서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문제나 주제들을 좀 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집중해 보는 것이 작업에 필요한 거 아닐까? 그래서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예비 예술인이라면은 무엇을 예비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것은 좀 저 내적으로 혼자서 시를 쓰고 작품의 완성도를 기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좀 그것을 알리거나 사람들에게 좀 더 갖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렇게 제 작품을 알리거나, 그리고 알릴 수 있는 어떤 형식을 마련하는 것을 예비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소설을 쓰겠다는 마음이 든 것도 영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했던 고민이랄지, 어울리던 사람들 속에서 이제 갖고 있었던 사사로운 걱정이랄지, 이런 것들로부터 물리적으로 해방되면서 좀 더 저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것을 좀 더 길게 풀어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내가 쓰는 것이 소설이거나 문학적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순간이 아니라 시간을 기록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난항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것과는 달라서. 그리고 전시에 관해서라면은 제 글을 완성하면 되는 것이지, 전시에 크게 이걸 어떻게 보여줄지 생각을 안 했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아까 예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이 전시라는 것도 하나의 보여줄 수 있는, 제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게 됐고, 문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학 외적인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단순하면서도 특별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원래 좀 갖고 있었던 시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고 있고,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민입니다. 저는 제가 관심 있어하는 키워드는 모순, 경계, 연결 같은 것들이고요. 주로 나무와 녹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항상 제가 경계에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애매한 상태였어요.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하고 싶은 거는 따로 있는데 남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맞춰야 될 것 같다는 부담감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내가 하고 싶다는 게 남들의 기준을 넘어섰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사업을 발견하게 됐었고, 원래 지원 사업에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제가 이런 작업한 기록도 없고 경력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 문턱이 높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번 사업은 참여만으로 호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어서 저한테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지랑 다리로 연결은 돼 있지만 어쨌든 섬이고 층위가 있는 경계가 있고 또 사회의 변화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압축되고 빠른 공간, 사회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저도 그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변하고 또 나를 좀 빠르게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경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사업에서 얻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누가 저한테 뭐 하냐고 물으면 이것저것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었는데, 이제는 조금이나마 저 작업합니다, 미술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고요. 생각이 되게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도 물론 깊어질 수 있었겠지만 그 깊어짐의 방향이 조금 혼자서는 갈피를 못 잡았을 수 있는데, 동료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제 얘기를 남들에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나눴고 그들도 저한테 그들의 얘기를 해줬고, 그런 교류를 통해 가지고 되게 생각이 표면적이고 부유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뭉쳐지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깊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업에도 영향을 끼쳤고요. 원래 초반에는 되게
제가 발견한 외부 요소를 그냥 재현하는 작업을 생각을 했다면 이제 팀을 만나고 팀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 작업들이 외부 요소에 발견해서 외부 요소가 어떤 현상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되고 그 현상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는 이유를 탐구하다 보니까 또 내면적으로 탐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표면적이던 작업이 내부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그 레이어가 좀 다양해진 것 같고 깊이도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도문화도시센터에서 도시팀의 파트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예리라고 합니다. 문화사업, 문화예술사업 이런 것들의 평가 기준이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숫자 아니면 시각인데 지금 영도 같은 지역에서 내일의 항해 캠프와 유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에는 좀 제약이 많아요. 그런 사업에서 성과를 바라는 게 힘든 거죠. 저희가 지금 3년째 내일의 항해 캠프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문화도시 사업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실험적인 일들을 지원하고 개발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창작자의 어떤 욕구, 경험 욕구와 지역의 생태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문화도시센터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대상화되고 소비화되는 거를 경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항해 캠프에서는 창작자들의 어떤 정체성을 다지는 시간을 주면서 이 항해자들이 영도에서 한 달 동안 살면서 지역민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때까지 항해 캠프를 했을 때 그 영도 주민분들의 반응은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반겨주세요. 그리고 되게 궁금해하고 어디서 이런 청년들이 왔나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아무래도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저희 사업이 끝이 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조금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갈 때 어떤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지점까지 이제 도달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이해도 지역민들에 따라서 사소하지만 아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그냥 손님, 그냥 이쁜 젊은 친구들이라고 맞이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술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잠시 왔다 가는 것에서 이 지역에 있을 어떤 분위기, 파장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해 캠프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관계들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문화 전문 인력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영도문화도시센터의 핵심 가치가 또 연결과 성장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항해 캠프가 이 항해자들의 어떤 라이프 타임에 점을 찍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이 시간만 가지고 결과값을 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작은 점들을 모아서 자기만의 고유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문화예술씬에서 활동하는 모든 창작자들이 그런 면에서 성장 프로세스 자체가 이 점들을 계속해서 부여해주고 점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들에서 그 과정이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좀 지속적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물으셨을 때 2가지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무엇보다도 재원이고요. 그리고 2번째가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중간 지원 조직의 반응형 체계?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역과 이 씬의 구성원들과 계속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서 실험적인 사업을 만들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성취가 있었는지 행정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어떤 주도하는 주체가 지역 곳곳에
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2022년, 2023년의 항해 캠프와는 다르게 예술선단과 협력해서 이번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조금 다른 거를 기대해 볼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대상자 자체를 예술가로만 한정하고 그리고 나이, 연령 제한도 두고 했던 부분에서 당연히 첫 번째는 영도에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작품이나 활동이 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지만 꼭 영도나 부산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작품 세계에 이 시간들이 큰 영향 아니면 아주 작은 변곡점 같은 것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고 정말 메인 예술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또 시간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켜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